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2단원 인수분해 단원의 단원 마무리 문제 1번부터 18번까지 같이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예요. 다음의 식을 전개할 때 xy와 y제곱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일단 전개를 해봐야겠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2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6xy 마이너스 15y의 제곱. 그래서 가운데 xy에 대한 개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15y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xy의 개수, 위에서 xy의 개수는 1이죠. 1이고 y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두 개수의 합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5 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자, 전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의 전개에서 각각의 항들의 조합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x 플러스 a를 제곱해보면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3x 전체를 제곱한 거 더하기 2 곱하기 3x 곱하기 a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정리해주면 9x 제곱이 되고 플러스에 6ax 플러스 a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우변과 우리가 방금 정리한 이 부분을 서로 개수를 비교할 건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이랑 6a죠. 따라서 6a는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b라는 것은 여기 상수항이죠. b라는 것은 a의 제곱이 되는데 위에서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란 것을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해서 b가 4가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를 하면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2번 문제 완전 제곱식에 대한 전개 그런 문제였어요. 자, 3번 봐볼까요? 3x-2분의 1의 제곱을 전개하시오. 이것도 완전 제곱식의 전개죠. 요걸 할 때 우리가 a 빼기 b의 제곱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3x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b라고 해서 똑같이 빨간색 부분처럼 전개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3x-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것은 3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x 곱하기 2분의 1 될 것이고 플러스에 2분의 1을 제곱한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3x를 제곱하면 우리 9x 제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되면 마이너스에 3x 플러스에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전개를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3번도 이번에는 a-b의 제곱꼴의 전개였어요. 자, 4번 볼까요? 4번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라고 하네요. 전개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a 더하기 b와 a 빼기 b 이렇게 두 수의 합과 차를 곱한 것을 간단하게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이때 a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a라는 것은 부호가 그대로 두 번 연속 똑같은 게 나오는 수, 그리고 b라는 것은 플러스 b 마이너스 b 부호가 바뀌는 수를 b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4번 문제에서 보면은
부호가 안 바뀌는 수 마이너스 3, 그리고 부호가 바뀌는 수 2x, 2x가 지금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요 위의 식처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요 순서만 선생님이 바꿔봤어요. 이렇게 하면 부호가 안 바뀌는 a, 부호가 바뀌는 b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a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b가 2x죠. 2x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9 빼기 4x 제곱 이렇게 4번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요렇게 요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간단히 하면, 그러니까 간단히 한다는 게 이 완전 제곱식과 얘를 각각을 전개하고 빼서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거죠. 간단히 했을 때 x의 개수가 7이래요.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요 부분 해볼까요?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하고 이번엔 파란색 부분을 해볼게요. 파란색 부분 괄호로 친 다음에 파란색 부분을 정리하면 x제곱 분배 법칙을 쓰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x 정리하면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4랑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무리 지어 볼게요. 마무리 지어 보면 x제곱 x제곱 이렇게 사라지죠.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2a 플러스 1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2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x의 개수가 7이다. 즉 요거 2a 플러스 1이 7이다. 2a 플러스 1이 7이면 2a는 6이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예요? 3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과 뭐 두 일창이 곱 전개 각각 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하는,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는 문제였어요. 자, 6번 문제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에서 그림을 그대로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고 x, x 이렇게 됐는데 가로의 길이를 3a만큼 늘리고 가로의 길이를 이만큼 3a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a만큼 줄여서 이만큼을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이만큼을 3a라고 할게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거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3a 이렇게 될 것이고 x 플러스 3a, 우리가 세로의 길이는 x에다가 a만큼 뺀 거죠. x에다가 a만큼을 뺀 거예요. x 빼기 a.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x 플러스 3a, 세로의 길이 x 마이너스 a, 이걸 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부분 넓이를 전개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x제곱에 3ax 마이너스 ax, 그러니까 2ax 마이너스 상수항 3a제곱. 그래서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된 이 두 부분이 같다는 거죠. 두 부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x의 계수 2a랑 4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2a는 4다. 따라서 a는 얼마예요? 2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b라는 것은 마이너스 3a 제곱과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b라는 것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값이 2니까 2의 제곱. 정리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a의 값과 b의 값을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두 수의 곱 a, b의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2를 하면 마이너스의 24가 되나요?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83 곱하기 77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뭐 푸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83이라는 것을 80 더하기 3이라고 볼 수 있고 77이라는 것을 80 빼기 3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합차 공식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80의 제곱이 6400인가요? 3의 제곱이 9가 되고 정리하면 639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모가 무리수죠. 루트를 없앨 수 없어요. 무리수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분모의 유리화. 그래서 이렇게 루트 빼기 루트나 루트 더하기 루트의 형태는 분모의 유리화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양변에 여기 루트 3이죠. 양변에 루트 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루트 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곱할 수 있을 것이고 더하기 이번에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게요. 루트 5 플러스 루트 3분의 2인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5 이번에는 빼기 루트 3 루트 5 빼기 루트 3 이렇게 곱해주면 이 분모들이 합차 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합차 공식으로 깔끔하게. 먼저 앞에 거는 루트 5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이 되니까 5 빼기 3 5 빼기 3이 되죠. 5 빼기 3분의 2의 루트 5 플러스 루트 3 되는 것이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 5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그러니까 5 빼기 3분의 2의 루트 5 빼기 루트 3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5 빼기 3이 2니까 분모 분자에서 이렇게 앞에가 깔끔하게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거는 이 두 덩어리를 더하면 되는 거죠. 루트 5 더하기 루트 3이랑 루트 5 빼기 루트 3 더하면 루트 3이 이렇게 지워지니까 결국에는 2 루트 5가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A, 여기가 A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잘 접었어요. 그림과 같이 잘 접었어요. 얘 이렇게 접고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 보라색 부분만 영역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영역을 A, 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B라는 것을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접었잖아요. 여기의 길이가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의 길이가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넓이는 A에서 B를 뺀 거죠. 그러니까 A 빼기 B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위에도 A 빼기 B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접었죠.
똑같이 접었어요. 지금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 빼기 B가 되는 거죠. A 빼기 B.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보라색의 세로 길이, 이 길이의 값은 전체의 길이가 지금 B인데 이만큼을 뺀 거잖아. B에서 A 빼기 B를 뺀 거다. 그러니까 B에서 A 빼기 B를 뺀 거다. 정리하면 2B-A 이렇게 되나요? 2B-A. 그래서 지금 요 보라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넓이를 나타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의 길이가 A 빼기 B, 세로의 길이가 뭐 2B-A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곱하면 2A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 그래서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2AB랑 AB가 있으니까 3A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9번 문제는 뭐 그림이 복잡하게 있지만 뭐 천천히 보면은 특별할 건 없는 문제죠. 자, 10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인수 분해를 바르게 한 것을 모두 찾으시오. 인수 분해를. 자, 먼저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죠.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잘못된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4x제곱 마이너스 25라는 것은 2x5를 합차 공식으로 잘 정리한 거죠. 얘는 바르게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3번 디귿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좌변과 우변을 비교할 때 뭐 역으로 우변을 전개해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5x.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이게 잘못된 형태예요. 이 디귿번의 좌변을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디귿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리을번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맞춰주면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잘 구했죠? 미음번, 리을번 잘 구했어요. 자, 미음번 해볼까요? 얘는 인수분해를 3, 1 그리고 마이너스 1, 2 이렇게 했을 때 x자를 그려보면 3 곱하기 2는 6이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라서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죠. 개수를 잘 맞춰줬죠.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 3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1, 2, 1 얘가 플러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도 틀린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바르게 한 것은 니은 그리고 리을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기본 문제를 해봤고 11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을 인수분해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나왔대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를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b의 제곱이 됐대요. 이때 좌우를 비교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x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제곱, 그렇죠? 요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 8과 2b가 같다는 거죠. x의 개수가 같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은 2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a라는 상수항을 비교해 보면 a는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두
다항식의 형태를 개수를 비교해서 a와 b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예,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광펜으로 주어진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래요. 우리가 9x제곱 플러스 42x 플러스 8k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식인 상황인데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9x제곱이라는 게 3x를 제곱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이 9x제곱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 1번 9x제곱이 3x를 제곱한 거라고 본다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면 3x 플러스 네모를 제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3x 플러스 네모를 제곱한 것은 9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x 곱하기 네모 플러스 네모의 제곱인데, 지금 문제에서 x의 개수 42 그리고 2 곱하기 3 곱하기 네모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겠어요? 7. 여기 7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8k 플러스 1이라는 게 네모의 제곱, 즉 49가 되고 8k는 48이 돼서 k는 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 2번은 9x제곱을 마이너스 3x를 제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네모를 제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쭉 써보면 이 9x제곱이 되고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x 곱하기 네모 플러스 네모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42라는 게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네모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번엔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8k 플러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7을 제곱한 거 여전히 49죠. 8k는 48, k는 6.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케이스 1번이건 2번이건 간에 어차피 우리가 상수항은 49가 나오기 때문에 k의 값은 6이 된다. k의 값은 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차 항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 1차 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거는 우리가 x 플러스 어떤 거 두 개를 곱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붙여볼까요? 이 문제를 풀 때 왼쪽의 것을 전개해서 오른쪽이랑 비교해도 되고, 반대로 오른쪽의 것을 인수분해해서 왼쪽이랑 비교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오른쪽의 것을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 그러면 x자를 해서 비교를 했을 때 개수가 마이너스 3이랑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5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두 1차식이라는 게 x 마이너스 8이랑 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두 1차식의 합은 x 마이너스 8 더하기 x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2x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 1차식의 곱 인수분해해서 비교하는 형태였어요. 자, 14번 볼게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림 그려볼까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넓이가 6a제곱 플러스 11a 마이너스 11이에요. 이때 가로의 길이가 3a 마이너스 2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둘레를 구해야 돼요. 둘레를 구하려면 가로의 길이가 있으니까 세로의 길이도 구해야겠죠. 우리 세로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는데 넓이라는 것은 즉 6a제곱 플러스 11a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가로의 길이 3a 마이너스 2, 세로의 길이는 얼마인지 몰라요. 넓이 가로 세로. 근데 우리가 좌우를 비교해 가면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먼저 얘가 a에 대한 2차식이고 얘가 a에 대한 1차식이니까 세로의 길이도 a에 대한 1차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a 더하기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2차 항의 개수가 6이죠. 그러니까 3a랑 얼마를 곱해야 6a 제곱이 나오겠어요. 3a랑 2a를 곱해야겠죠. 2a. 그리고 상수항을 비교할 건데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2랑 어떤 것을 곱해야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어요? 플러스 5를 곱해야겠죠. 그래야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예요. 요거를 전개해보면 1차항의 개수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a 3, 5, 15 15a 마이너스 4a니까 계산하면 가운데도 11a도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로의 길이를 구하면 2a 플러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둘레를 구하면 되죠. 우리가 둘레의 길이는 2배의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가로, 여기 세로. 그래서 정리해주면 2에 5a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에 5a 플러스 3 정리해주면 10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1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15번 이번에는 사다리꼴이 주어졌네요. 사다리꼴이 주어졌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높이를 구하라고 해요. 높이. 사다리꼴의 높이.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에 길이가 사다리꼴의 높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넓이랑 윗변, 아랫변이 나와 있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높이에 대한 관계식을 써볼 텐데 사다리꼴의 넓이 그러니까 2a 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지금 넓이죠.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의 길이 a 플러스 1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a 플러스 5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네요. 윗변과 아랫변을 윗변 아랫변 높이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죠.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보면 일단 2분의 2a 플러스 6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고 곱하기 높이가 돼서 우리가 약분을 시켜보면 1, 3 이렇게 약분하면 a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a에 대한 2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얘도 a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 a 더하기 어떤 거 이렇게 될 텐데 먼저 a의 개수를 찾아주면 2차항이 2a 제곱이니까 a에다가 2a를 곱해야 2a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2가 될 것이고 상수항도 비교해주면 플러스 3이 있는데 3이랑 어떤 걸 곱해줘야 플러스 3이 나올 거야.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다리꼴의 높이를 2a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높이 2a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16번 볼까요? 16번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인데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잘못 봤어요. 뭘 잘못 봤어?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x의 개수를 잘못 봐서 x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했대요.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전개해 볼게요.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전개해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데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요거는 잘못된 정보고 상수항은 제대로 된 정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이번에는 윤미인데 윤미는 요 식을 썼는데 상수항을 잘못 봐서 이렇게 인수분해했대요.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인수분해한 것을 전개해 보면 x제곱 플러스 2x 3x 그러니까 5x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은 잘못된 정보고 1창 개수가 제대로 된 정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끼리 모아보면 제대로 된 처음 2차식은 x제곱 플러스 얘는 5x를 가져와야겠죠. 5x 그 다음에 이번엔 상수항은 제대로 된 게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을 가져오면 이게 처음 2차식이 되는 거고 얘를 또 인수분해 하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1, 3, 6,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두 정수 a, b에 대해서 다음에 관계식이 있을 때 정수 m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먼저 요거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선생님이 전개해 보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플러스 a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m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고 8이라는 것은 ab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 a, b라는 것은 곱했을 때 8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두 개가 정수예요. 정수. 이때 우리는 정수 m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m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그려보면 a랑 b가 얼마일 때 a 플러스 b 값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볼 건데 첫 번째 두 개를 곱했을 때 8이 되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1,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2,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개 더하면 1 더하기 8은 얘가 9가 되고 얘는 6이 돼요. 그리고 4, 2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얘도 어차피 두 개 더하면 6이 되니까 위에 거랑 중복돼요. 그래서 두 개가 순서가 바뀐다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워버려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양수까지 했는데 음수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다 찾아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의 값은 두 수의 합 그래서 9,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따라서 가능한 m의 값 9,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18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와 있을 때 요 왼쪽을 정리했을 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대요. 좌변을 정리해 볼 건데
선생님이 좌변을 2018 곱하기 2024를 뭐 2021 빼기 3 합차 공식으로 이용해 볼까요? 우리 2024는 2021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고 플러스 9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합차 공식이죠. 얘가 합차. 정리해 보면 2021의 제곱 빼기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여기가 4가 아니라 3이에요. 2021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9는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플러스 9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플러스 9가 날아가니까 최종적으로 202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a 제곱인 거죠. a 제곱. 따라서 a는 202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2단원 문제 쭉 풀어봤는데 여러분 영상을 참고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많은 훈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